네,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시다 총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기시다 총리가 지금 현재 타고 온 비행기로 보이는데요.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지금 현재 보통 이런 영접 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영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시다 총리, 이제 정상이 내리게 되었을 때 우리 측에서 이제 환영 인사를 나가신 분들이 앞서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 양쪽 비행기 양 옆으로 이제 사열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제 환영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된 어떤 일종의 행사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저희 쪽에 고위급께서 나가서 인사를 차례차례 드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보통 외교부에서 영접을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그 국가 원수를 가장 극진하게 맡는 것은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게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해당 국가 원수의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한 일본 대사가 함께 영접을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국의 어떤 외교 책임자가 나가서 그 일본 총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그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전장 정도가 들어가서 간단한 이제 그 안내 브리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손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제 환영 행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손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마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가 함께 내릴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에 따라서 좀 절차에 따라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거는 12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먼저 올라가서 관련 절차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많은 과제들이 오늘 1박 2일 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앵커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좀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통령이 도착을 하게 되면 손인사를 하고 이제 영접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복장을 입고 오는지 또 어떤 넥타이 색을 메고 있는지를 또 유심 깊게 보통 출입 기자들은 보게 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어떤 넥타이, 어떤 옷을 하고 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방금 뭐 관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현장을 지켜보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가 함께 이게 팔짱을 끼고 내려오네요. 네, 검은 옷을 두 분 다 입고 계시는 모습인데 최은미 위원님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입국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하게 되는 일정이 현충원 참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를 갖춘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일단 의전장과 같이 인사를 하고 네. 한 분씩 고위급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통상적으로 좀 어떤 환담을 좀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자세한 그런 모습을 현재 시청자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환담을 나누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구정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뭐 박진 장관이 직접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그 공식 행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북미 쪽에서는 이제 오면은 북미국장이 나가고 아니면 이제 아주국장이 나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아주국장이 나가서 공식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영접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차례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기시다 총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좀 나누는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얼굴 표정이 좀 밝은 걸 보니 좀 환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장님. 네, 윤덕민 그 주일 그 한국 대사도 지금 이제 영접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시다 총리는 이제 한국이 초청을 한 방문이긴 합니다만 국빈 방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의전 서열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무 방문이다 보니까 이 간단한 인사 그리고 의장대 뭐 사열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레드카펫을 밟고 이제 바로 이 국립현충원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지금 차관이 나온 모습이죠. 네, 지금 현재 외교부는 차관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조율된 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일 정상 외교를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셔틀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오고 가다, 자주 가고 자주 방문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주 왕래하다 보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게 그 내용에 좀 집중하자, 이런 뜻이 셔틀 외교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시다 그 수상의 한국 방문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화려한 어떤 의전 뭐 이런 행사는 없지만 아마 이제 실무적인 이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우진 1차관이 끝까지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은미 위원님. 이제 네. 현충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정을 앞으로 소화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인사를 모시러 갔고 그 다음에 내리셔서 제1차관께서 이제 영접을 하셨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인사하신 분들이 주1 한국 대사 그리고 아태 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것까지 봤고요. 바로 첫 번째 일정으로 이제 현충원으로 참배를 하러 가는데요.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 그리고 아베 총리도 노다 총리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가 그리고 6.25 전쟁 전사자, 그러니까 순국 선열이 이제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이 안장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마 제일 첫 번째 이곳을 찾은 이유로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총리가 한국에 오셨을 때 다양한 행보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정치적인 행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행보들도 다 있을 텐데 정치적인 행보 중에 하나로서 이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 관련해서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포함해서 여러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인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해서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일본의 총리가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찾음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측면, 특히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찾았던 곳을 다시 찾음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동선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항일 독립운동가들도 모셔져 있는 그런 현충원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또 과거사에 대한 사과 의지를 좀 보이는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포괄적 사과 의지가 담긴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국립현충원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 세 그 분류의 이 애국지사, 이 순국 선열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묻혀 있는 공간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안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대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 방문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 위해서 희생하신 과거 이 순국 선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약간 특수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시다 총리의 이 현충원 방문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 포괄적으로 예의를 갖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 일정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일정은 뭐 저희가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 뒤에 공식 환영식이 있고 이후에 이제 두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정상회담과 이후에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일정이죠. 현충원 참배 일정은 조금 뒤에 좀 열릴 예정이고, 방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공항을 출발했으니까요. 이제 저희 방송 내에서 만약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내내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있을 뉴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충원을 들린 다음에 그럼 얘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난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장대 사유를 했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좀 어떤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기시다 총리가 방문하게 되는 이제 청사 1층 로비가 리모델링한 이후에 방문하는 첫 그 해외 국가 원수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마련된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문도 상당히 좀 뜻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급의 어떤 뭐 예포를 발사한다든지 의장대를 사열한다든지 상당히 좀 볼거리가 있는 풍성한 그 행사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수상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극진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이런 간단하지만 그 예의를 갖추는 이 행사를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3월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국빈 방문급 예우를 받으면서 자위대를 사열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환영식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위원님, 그 다음에는 또 소인수 회담과 그다음에 확대 회담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주로 오고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은 안보,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양자 간의 주요한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안보 협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이제 한국을 복귀시키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추가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안보적인 차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그리고 청년 문화협력 관련해서는 양자 간의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빠질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양자 간에 이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어떤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 추가하여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국 정부의 어떤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 조치,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인 어떤 그 한국의 해법 그리고 일본의 그런 그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법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어떤 그 해법을 마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호응을 하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어떤 그 교섭의 어떤 그 의제로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는 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한국의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그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제 충족시켜드리고 살필 수 있는 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전에 이제 언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또 보면 정상이 50일 전에 한번 정상회담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때보다 좀 더 진전된 무언가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이 방안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은 뭐 빠르면 7월 정도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5월 초에 급작스럽게 온 것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의 의지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성공적으로 G7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방한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한국
그리고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온 어떤 입장을 보면 한 번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사과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어떤 입장 변화가 있기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어떤 입장에서 한 단계 좀 진전된 이 메시지의 어떤 수위를 조절한 어떤 조금 더 개선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기시다 총리의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 이 말이 일본 측에서 좀 꺼내고 싶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겠다라고도 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앞부분에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신뢰에 기반해서 양국 정상 간의 신뢰에 기반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그 문장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이 그간의 어떤 그 관계가 악화되었던 상황들을 보면 네. 상당 부분 신뢰를 조금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에서 조금 겉도는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 정말로 한국과 일본의 양 정상이 기본적인 어떤 그 신뢰라는 것을 철저하게 구축을 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아니면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만 이제 주장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오늘 의제로서 많이 거론이 되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수준의 좀 해법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그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방류의 불가피성을 지금 국제사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당사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일본 측에서는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과학자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이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방류한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민에게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해보자. 이런 대원칙에 합의를 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